자, 오늘도 로어 괴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1997년 모스크바 어느 대학에서 생명공학을 전공하는 한 대학생이 소련 국보위에 생명공학 관련 파일을 발견했다. 자료의 이름은 복수의 신을 의미하는 알라스토르. 자료를 뒤적이던 그는 목이 2개 달린 셰퍼드 사진을 발견. 셰퍼드의 몸에 보다 작은 종류의 개의 머리가 하나 더 달려있고 2 머리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다. 놀란 그는 서류를 살펴보았다. 그 속에는 사진 몇 장이 더 있었다. 개의 머리를 가진 고양이, 목에 꿰맨 자국이 남아있는 노인이 부축을 받으며 물을 마시는 사진. 자료에는 이들이 모두 사망한 뒤 다른 생명체의 몸통에 머리를 이식해 살아난 생명체라 써 있었다. 근데 요즘 너무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런 게 진짜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실험이 대체적으로 불법이잖아요. 근데 어디선가 불법 연구소 이런 데서 이런 거를 누군가가 성공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가끔 해봅니다. 1988년 카나카와에서 일어난 화재의 이야기로 심야 2시에 공장 창고에 가스 bombe, 그러니까 압축한 고압가스나 액화가스 등을 넣는 원통형 용기인 가스 bombe가 폭발하여 1시간 뒤에 진화가 되었지만 숙식하면서 작업 중인 종업원이 한 명 있어 안부가 걱정되었다. 그는 폭발의 순간에 밖에 있어서 다행히 무사하였다. 창 밖에서 입원 중이던 어머니가 도와달라고 외치는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신경이 쓰여 밖으로 나왔던 것이라고 한다. 나중에 어머니에게 물어보니 아들의 군무처가 불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고 도와달라고 부르고 있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야, 이건 이런 일이 종종 있죠. 세상에. 로또도 그렇고 아까 아시아나 괴담도 그러네. 자, 스웨덴에 있는 지방에서는 쓰레기를 분리조차 하지 않고 버리고 있다. 어떤 쓰레기라도 말이다. 그리고 그대로 소각장으로 옮겨진다. 그곳에는 철조차도 한순간에 태워버릴 수 있을 정도의 초화력의 소각로가 있다. 어중간한 연료는 다이옥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다이옥신이란 플라스틱이나 쓰레기를 소각할 때 발생하는 독성이 강한 유기염소 화학물로 암을 유발하거나 기형아 출산의 원인이 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서투르게 분리하는 것보다 함께 태우는 것이 재활용보다 비용 면에서 우수하고 나아가선 자연 친화적인 것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단지 그 용광로의 내벽이 도대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실제로 가동되고 있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용광로의 내벽이 뭐로 이루어진지 모르면 수리를 못 하잖아. 요건 좀 너무 티인가? 저세상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18세기 초에 쓰여진 곡이 있다. 작곡자는 불명, 예측으로는 일반 시민이 쓴 것으로 여겨진다. 소문에 의하면 이 곡이 연주되고 있을 때 잠들면 죽은 친구, 지인, 가족을 만난다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곡의 악보 2페이지가 분실되고 말아서 연주하지 못한다고 한다. 일상으로의 초대밖에 생각이 안 나네. 신해철, 넥스트. 이런 곡이 또 있죠. 이 곡을 들으면 자살을 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글루미 선데이라는 곡도 있죠. 1928년 2월 미국 유타주에서 본햄이라고 하는 남자가 단독주택에 침입해 여자를 성폭행하고 사살했다. 집에 불을 붙이고 도주하려고 했지만 권총을 잊어버리고 두고 나온 것을 눈치채고 가져오기 위해 되돌아가려던 그 순간
집안에서부터 한 발의 총성이 들리고 보넴의 머리를 꿰뚫었다. 조사 결과 보넴의 권총이 가열되어서 발사된 총알이 운 나쁘게도 그의 머리에 명중했던 것이 판명되었다. 어? 그럼 뭐야, 집이 바로 옆에 있는 건가? 보넴의 집이? 아, 아니구나. 여자를 죽인 그 집에 권총을 놓고 온 거고, 우연찮게도 거기에 되돌아갔을 때, 권총을 가지러 가려고 되돌아갔을 때 그때 딱 발사가 됐다는 거구나. 권선징악이네요. 야마구치현 하기시에는 메이지 유신의 모습이 남아있는 마을 거리가 많아서 보호 조례를 마련하여 환경 미화, 관광 요소로서 관리되고 있다. 몇 년 전 병으로 입원하고 있던 미장공이 수십 년 전에 사람을 죽여서 토담, 그러니까 흙으로 쌓아 만든 다음에 시체를 숨겼다고 친구에게 고백했지만 어느 토담에 숨겼는가를 고백하기 전에 범인이 병사했다. 병으로 죽었다. 경찰도 증거가 없는데 모든 토담을 무너뜨릴 수는 없었기에 결국 지금도 아름다운 마을 거리의 어딘가에 시체가 숨겨진 채로 관광 시즌을 맞이한다고 한다. 이건 좀 신기하다. 진짜 있을 법한 일이다. 왜냐하면 이 메이지 유신의 모습이 남아있는 마을 거리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 토담을 다 부술 수가 없잖아요. 와, 이건 진짜면 좀 소름인데? 자, 다음 로어입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집을 상상한다. 그 안을 현관을 통해 들어가 방을 모두 보면서 돌아보고 집을 나온다. 그 과정에서 방의 어딘가에 사람이 서 있으면 현실의 그 방에는 유령이 있다. 유명한 심령 테스트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 테스트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마지막에 집을 나오려고 하면 문이 열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예가 자주 있는 것이 문제이다. 그럼 어떻게 나와? 근데 이런 건 되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상상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같으니까 한번 해봐야겠다. 해보자. 자, 다음 로어입니다.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백열 전구를 시작해 여러 가지 물건을 발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어느 날 그는 지능을 계측하는 기계를 완성해 시험 삼아 기르고 있던 개의 지능을 계측했다고 한다. 그러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놀랍게도 그 개는 인간보다 지능이 높았던 것이었다. 하지만 개는 그 기계를 망가뜨려 버리고 그는 그 후 같은 기계를 만드는 것은 할 수 없었다. 이건 너무 상상이다. 일단 지능을 계측하는 기계라고 하면 지능이 뭔지를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쉽지가 않겠죠. 세상에 지능이 워낙 다양하니까. 이건 좀 이제 문과의 무궁무진한 상상이 아니었나. 100%죠. 네. 먹이 사슬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는가? 미국에 있는 유명한 대학의 팀이 이것에 대한 연구를 여러 해 동안 하고 있다는 것 같다. 그들에 의하면 현재 소비자인 우리들 인간을 소비하는 자가 머지않아 반드시 출현한다는 것. 생물의 정점에 서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을 소비하는 자는 도대체 무엇일까? 요거는 그럴 가능성이 있나? 외계인이 막 오는 거 아니면은 말이 안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약간 인간 사이에서 먹이 사슬이 크게 나뉘어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철룡인이랑 이제 그냥
일반 사람 뭐 이런 느낌으로. 이것도 좀 문과의 무궁무진한 상상이 아닌가. 지금 현재 어디에라도 있는 카메라가 개발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무렵의 물건부터 현재의 최신형 디지털 카메라에 이르기까지 그 부품이 없어도 사진을 찍는 데는 전혀 영향이 없는 것이 증명되어 있지만 떼어내는 일은 없다. 단지 그 부품이 붙고 나서 사진을 찍으면 영혼이 빠진다라는 소문은 없어졌다고 여겨지고 있다. 홀리 쉣.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미신이 없어진 거죠, 그냥. 오늘은 문과의 상상력 루어들이 많은데요. 1999년 11월 2일 후지의 수해가 있는 장소에서 7명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 장소에는 유서가 남겨져 있었는데 주위에서 결혼을 반대하여 자살할 것을 결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소지품으로 신원이 판명되어 2명의 시신은 각각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나머지 5명의 신원은 어떻게 해도 판명되지 않았다. 사망 시각은 전원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 판명되었는데 어째서 7명인가? 나머지 5명은 누구인가는 아직도 판명되지 않았다. 5명. 5명이라. 그 5명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러면? 모르겠다. 왜 이렇게 된 거야? 목소리 좋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다음 루어. 핀란드에 살고 있는 남자는 신기한 방을 가지고 있어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었다. 그 방은 구멍이 생긴 옷이나 개봉된 캔 같은 걸 넣어두면 하룻밤 만에 고쳐지는 것이었다. 어느 날 남자는 이 방에서 선잠을 잤는데 다음날 호흡곤란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눈과 귀와 입이 열리지 않게 된 남자는 죽기 직전에 메모를 남겨두었다. 그 메모의 내용은 방이 나를 막아간다 였다. 그러네. 여기서 자면 구멍이 막히는 거네. 온갖 구멍. 하체의 구멍도 막혔겠는데. 되게 재밌는 얘기네요. 자, 어느 오컬트 잡지의 기자가 예지 능력이 있다고 하는 남자를 취재했을 때의 이야기다. 취재의 마지막에 예지 덕분에 피할 수 있었던 미래도 있었다. 그 대가는 싸지 않았지만 이라고 남자가 쓸쓸하게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취재로부터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앨범 정리를 하고 있던 기자는 앨범 안에 취재를 했던 남자와 사이좋게 찍혀있던 사진이 있는 것을 깨달았다. 날짜는 3년 전, 뒤에는 형하고 라고 쓰여 있었지만 기자는 장남이었고 취재 때 처음으로 남자를 만났던 것이다. 이게 그러면 예지 능력을 가짐으로 인해서 치렀던 대가가 자기 동생이 자기 가족을 잃는 거였구나. 원래 예지 능력이 있는 남자랑 이 오컬트 잡지의 기자가 형제였는데 동생과 뭐 가족을 잃은 거죠. 이 예지 능력이 있는 남자가. 재밌네. 약간 영화의 복선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서 재밌네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카니발리즘을 할 수 없다고 여겨지고 있다. 왜냐하면 같은 종의 동물을 먹는 것에 의해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 종으로부터 자연 도태되기 때문이다. 최근에 연구로 그 프리온을 가진 사람이 미국과 유럽에서 62.7%의 확률로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일단 중간까지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식인을 하면 그 뇌가 망가진다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옛날 그 광우병 뭐 얘기처럼 뇌가 맛이 아예 가버린대요. 그 식인을 하면. 그래서 이게 이어지지가 않는 건데 최근에 연구로 그 프리온을 가진 사람이 미국과 유럽에서 다양하게 발견되고 있다. 62%나. 근데 옛날 저희 그 저 위에 조상까지 가면 당연히 식인을 했겠죠. 뭐 기근이라든가 먹을 게 너무 없다든가 뭐 전쟁이 나서 어쩔 수 없이 먹게 됐다든가 그런 일들이 없지는 않았겠죠. 제 조상 중에서도 있지 않을까? 조선에도 있었다고 하고. 자, 다음 사이타마현의 케이시. 그곳에는 신기한 고양이가 있다고 한다. 그 고양이의 눈동자가 커질 때 그 눈동자를 들여다본 사람의 미래가 비춰진다고 한다. 그 소문을 들은 청년이 고양이의 눈동자를 응시했다. 그 순간 청년은 그 자리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고 한다. 도대체 고양이의 눈동자에는 무엇이 비춰졌던 것일까? 어쩌면 점점점 눈동자에서 아무것도 안 보였나 보네요. 그러니까 사라졌지. 이거 뭐 칼 입에 물고 화장실 아래, 똥간 아래 본 것도 아니고 미래가 보인다고? 안 봤으면 그냥 사는 거네. 자, 다음 로어입니다. 1953년 생물학자인 왓슨과 클릭이 DNA의 기본 구조를 해명한 일에 의해서 그들의 이름은 일약 유명해졌다. 그 후 그들의 연구는 높게 평가되어 1962년에는 명예로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들의 발표로부터 수상하기까지 9년간 해외의 연구기관에 방문하거나 강연회를 실시하는 등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연구를 할 수 없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은 연구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었던 것 같지만 기록에는 일체 남아있지 않았고 그것이 어디에 제출되었는지는 모른다고 한다. 뭐지? 궁금하네. 노벨상 수상자면 레전드 연구 결과였을 것 같은데. 이 로어에서는 그 연구가 말소될 정도로 뭔가 위험한 그런 연구였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스트리아의 어느 대학에서는 햄스터에 관련된 연구로서 쳇바퀴에 센서를 붙여서 그 회전수로부터 햄스터들이 하루에 평균 몇 킬로미터를 달리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데이터에 의하면 햄스터의 반수 이상이 하룻밤에 4만 킬로미터 정도 달렸던 날이 있었다고 한다. 이 결과는 센서의 고장에 의한 것이었던 걸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햄스터가 그만큼 달렸던 것일까? 요거는 센서의 고장이었겠죠? 사람도 이거 못 가는데. 아니면 누가 그 경쟁 상대인 교수가 와가지고 이 그 드릴로다가 빨리 돌린 거 아닌가? 전동 드라이버로? 그런 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네요. 자, 다음 로어. 장 포아루라는 화가가 개인전을 열었다. 그는 트릭 아트를 전문으로 하고 있어 마치 비둘기가 액자로부터 날아오르는 듯한 그림이나 문이나 창문을 똑 닮은 그림 따위로 보러 온 사람들을 속여 즐겁게 했다. 하지만 그가 장난으로 화장실에 설치한 큰 거울의 그림에는 그 누구 하나 눈치채지 못했다고 한다. 어? 그 그림의 얼굴이 비춰졌다는 소리겠군요. 큰 거울의 그림? 아, 거울인 척한 그림을 뒀다는 얘기겠구나. 트릭아트로서. 그렇게 했는데 그 그림의 얼굴이 비춰졌다.
어, 뭐지? 누가 와가지고 거울이 왜 이래? 하면서 바꿔단 거 아니야?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데. 자, 다음입니다. 중국 수촨성의 깊은 산 속에 자살의 명소가 된 벼랑이 있다. 매년 수십 명이 투신 자살을 하는 그 벼랑의 앞에는 누군가의 못된 장난인지 왼쪽 천국, 오른쪽 지옥이라고 쓰여있는 간판이 설치되어 있다. 이상한 것이 그 간판의 왼쪽으로 몸을 던지는 사람은 이 몇 년간 누구 하나 없었다고 한다. 에? 천국으로 왜 안 가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면? 왼쪽 천국인데 할 거면 천국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면 그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뭔가 떳떳하지 못한 일을 벌여가지고 나는 지옥 가야 돼. 저 새끼 죽이고 지옥 가겠습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지옥으로 다 간 건가? 너무하다. 근데 이 사람, 그 낙서한 사람, 투신자살하는 데 가가지고 그런 걸 쓰냐? 왼쪽으로 가서 자살하라는 얘기였나? 자, 다음 루어입니다. 독일의 황혼의 탑이라고 불리는 높은 탑이 있었다. 아, 지옥으로 강제로 간 거 아닐까요? 헉, 상상도 못했다. 그거 맞는 것 같은데요. 오. 자, 다음 괴담 읽어볼게요. 독일의 황혼의 탑이라고 불리는 높은 탑이 있었다. 그 탑의 최상층에서 보는 경치는 언제나 석양이 진다고 한다. 그것을 들었던 어느 작가가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여 아침 일찍부터 탑에 올랐다. 겨우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에는 벌써 저녁이었다. 작가는 이번엔 저녁에 탑에 오르기로 했다. 최상층에 도착했을 때엔 한밤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한 순간 그는 절규했다. 석양이 보이는 그곳은 틀림없이 최상층이었다. 약간 도끼자루 썩는 것처럼 시간 개념이 없어지는 방인 건가? 저거 알아보고 싶으면 저기 탑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 되잖아. 24시간 있으면 되잖아. 그렇게 오래 있을 필요도 없지. 아무튼 궁금하네요. 가보고 싶네요. 구독자 1000만 명 되면 독일의 황혼의 탑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루어 읽어볼게요. 체코 서쪽 외곽의 한 동굴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데 예로부터 마을에서는 이곳을 마귀의 동굴이라고 했다. 체코 정부가 1990년을 전후해 이곳을 개발하려고 조사단을 파견했는데 약 3주 만에 조사단의 40%에 해당하는 인원이 마귀의 동굴 근처에서 사라졌고 정부에서 다시 시찰단을 보내어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카메라에는 이상한 형체의 군단이 조사원들을 잡아가는 영상이 찍혀 있었다. 지금까지도 정체를 알 수 없다는 이 군단을 목격했다는 사례는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마귀의 동굴, 이상한 형체의 군단, 마귀네요. 마귀. 마귀가 맞네요. 루시드 드림은 자각몽이라고 정의한다. 헌데 루시드 드림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조사해본 결과 그들이 정의한 지켜보는 자의 외모는 모두 일치했다. 이 자는 누구인가? 꿈이라는 걸 깨닫고 행동하는 당신을 감시하는 감시자? 그것도 아니라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리고 여기 디스맨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디스맨은 크리피파스타의 창작 산물로 결국 허구로 밝혀졌죠. 그러게 디스맨 얘기하는 것 같긴 하네요. 디스맨은
창작이다.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로어는. 자,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는 1790년 7월 17일 세상을 떠났는데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사망일을 예견하였다. 스미스는 세상을 떠나기 7일 전 자신의 원고 뭉치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다. 그리고 눈을 감기 전날인 16일 밤 9시쯤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술을 마시다 자리를 뜨며 다음과 같이 인사한 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 되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나는 이제 다른 세계로 떠나야 할 것 같네. 안녕히. 어? 진짜예요? 궁금하네. 애덤 스미스 유언 이렇게 찾아볼까요? 애덤 스미스 유언. 그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애덤 스미스의 묘비명에는 도덕 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인 애덤 스미스가 여기에 잠들다. 유언 얘기는 없네? 거짓말인데요, 이거? 아니면 그 죽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한 건가? 몸이 안 좋았나?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다음 루어. 영국 해군성은 영국 해군 내에 가장 뿌리 깊게 박혀있는 미신인 금요일은 재수없는 날이라는 생각이 터무니없는 미신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하나의 조치를 취했다. 배 이름을 프라이데이 호라고 했을 뿐 아니라 기공일도 금요일로 정했고 함장까지도 캡틴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기용했다. 이름이 어떻게 프라이데이? 해군성은 이 프라이데이 호를 금요일 출항시켰고 건재한 상태로 출항을 마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프라이데이 호는 첫 항해에서 선원 전원과 함께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아니, 말도 안 돼. 여기 나무위키에 관련 그게 있습니다. 13일의 금요일 나무위키인데요. 특히 영국 해군이 싫어한다. 13일의 금요일에는 배를 출항하지 말라는 유럽 미신을 깨보겠다고 13일의 금요일 HMS 프라이데이 호를 프라이데이 선장 지휘하에 출항시켰는데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소문도 있지만 실제로는 공식적으로는 그런 배는 없었다. 없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이게 밝혀지는 걸 막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무섭네요. 자, 다음 로어입니다. 한 마을에 작은 인형을 들고 다니는 여자아이가 있었다. 어른들은 그 아이가 언제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른 채 5년이 흘렀다. 5년 후 그 여자아이는 역시나 그 인형을 아는 채 마을을 서성거렸다. 부모도 보호자도 없는 아이가 말끔한 차림에 분홍 원피스를 입고 있었으나 그 인형만은 매우 지저분하였다. 한 번은 한 아주머니가 그 인형을 세탁해 주겠다고 하자 아이는 거절을 하였다. 그 이후로 인형을 바꾸어 주려거나 인형을 세탁해 주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아이는 거절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마을에 청년들이 놀러왔다. 청년들은 술을 마시며 마을의 큰 나무 아래 정자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아이를 보자 술김에 그 아이를 성폭행 후 살해하였다. 그 다음날 그 청년은 큰 나무에 목이 밧줄에 묶이고 시체가 조각난 채 발견되었다. 그리고 근처에서 그 아이의 인형이 부분 조각난 채 발견되었는데 청년의 시체의 조각난 부분과 동일하였다. 그 인형이 복수를 해준 것 같네요. 아이가 이거를 당하고 죽으니까. 근데 요게 좀 거슬린다. 한 청년이 아이를 보고 술김에 그 아이를 성폭행 후 살해했다. 요 얘기가
좀 그래. 술김에라는 말이 붙으면 좀 별로인 것 같아. 그냥 나쁜 놈인데. 세상에 말도 안 되게 나쁜 사람인데. 아무튼 루어 한 묶음 읽었고요. 바로 한 묶음 또 읽어볼게요. 길 잃은 여자가 어느 숲속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워낙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는 무서움도 잊을 겸 그 목소리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던 중 동이 트기 시작했고 여자는 점점 밝아지는 시점에도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다. 그리고 여자는 마지막으로 당신의 이름은? 이라는 질문을 했고 그와 동시에 집안에 해가 비치며 여자의 바로 앞에 놓인 거울 속의 여자가 섬뜩하게 웃고 있었다. 당신의 이름은? 그냥 그 거울이랑 얘기를 한 거네요. 어떻게 된 거지? 일본 몰카 같은 느낌인데 일본 몰카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네. 아무튼 홍콩의 한 모퉁이에 통칭 올려다보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일련의 조각상이 있다. 하늘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인물상이 몇 개인가가 배치되어 있을 뿐이지만 한결같이 무표정하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다. 조각상의 부근은 투신 자살이 많은 지역으로서도 알려져 있는데 자살자가 뛰어내리는 곳은 정해져 있는 각각의 조각상에 시선이 쏠리는 빌딩의 옥상에서부터인 것이 알려져 있다고 한다. 이건 좀 무섭다. 이게 투신 자살이 많이 이루어지는 곳에다가 일부러 그렇게 배치를 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투신 자살과 관련 없이 되게 높은 건물들 그런 메이저 빌딩들의 옥상을 그냥 쳐다보게 만든 건데 우연히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거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무튼 좀 무섭네요. 소설에서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1952년 버뮤다 해역에서 소식이 끊어진 일본의 어선 쿠로히메가 해역을 벗어난 곳에서 떠다니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타고 있었던 10명의 승무원은 단 한 명도 없었고 항해 일지만이 남아 있었는데 거기에는 해역에서의 상황이 극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해역에 들어가니 자기장이 흐트러져 나침반이 쓸모없게 되어서 선장은 결단했다. 선원 중 한 명을 바다의 신에게 산재물로 바치려고 한다. 그리고 한 명씩 없어지게 되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선장이 자신을 산재물로 하려는 것을 결심하면서 끝나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바다의 신이 너희들 나쁜 생각 가졌구나. 너희들 그냥 다 죽어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죽인 것 같아요. 근데 선장이 마지막에 죽네. 나쁘네. 뭐 선장이 없으면 배가 안 갈 테니까. 아무튼 다음입니다. 어느 날 평범한 남자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나는 지금 바다에 있다. 남자는 장난 전화라 여기고 무시해버렸다. 그러나 전화는 계속 걸려왔고 남자는 급기야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그렇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다. 어느 날 또 전화가 걸려오자 남자가 물었다. 도대체 어느 바다입니까? 라고. 위문의 목소리는 위치를 알려주었고 남자는 인도네시아로 향했다. 남자가 바다에 도착한 뒤 지진 해일이 발생했다. 운이 안 좋았네요. 타이밍이. 그냥 그 정도 하니까. 바다에 있는데 전화를 어떻게 해. 무전이었으면 좀 그럴듯했을 텐데. 근데 휴대폰 번호를 바꿨는데도 전화가 계속 걸려오는 게 좀 영적인 느낌? 말이 안 되긴 하네요.
최종 그 위치 알려준 데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가 있었을까? 그냥 남자를 지지네일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괴담입니다. 1960년 1월 23일 미국 해군의 협력을 얻어 피카르가 개발한 잠수정 트리에스테 2호의 월시 대위와 피카르의 아들 자크가 탑승, 마리아나 해구 내부를 목표로 하고 11,521m라고 하는 인류가 도달한 것 중에서도 최심 기록 달성에 성공했다. 다만 이 심도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적다고 여겨져 후에 1,916m였었다고 수정되었다고 한다. 신빙성이 적어지게 된 것은 계측기가 가진 정밀성의 문제 외에 두 사람이 해구의 밑바닥에서 보았다고 증언한 아이 정도 되는 인간의 모습이 원인일 것이다. 저렇게 근데 그 바다 밑으로 쭉 내려가면 산소가 막 압축되고 막 부족해지다 보니까 피 안에 이제 그 산소가 부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헛것이 보인다 하더라고요. 잠수하는 분들은.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걸 본 게 아닐까? 이 월시 데이와 피카르의 아들 자크는 제 그 채널에 그 잠수부 사고 시리즈가 있어요. 2편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거 진짜 재밌으니까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초반에 나와가지고 좀 묻혔는데 진짜 명작입니다. 비운의 명작. 자, 다음 루어입니다. 독일의 어느 정육점에서는 많은 고기가 창고에서 사라지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 한다. 어느 날 책임감이 강한 수습사원이 주인이 말렸는데도 듣지 않고 창고 안에서 망을 봤다. 다음 날 아침 수습사원이 피투성이가 된 채 정신이 나간 것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발견한 주인에 의하면 그는 자신의 혀를 움켜쥔 채 작은 배수구를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요게 배수구로 그럼 누가 나와가지고 혀를 뭐 자르고 간 건가? 배수구. 아니면 배수구에 뭔가 고기가 떨어져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했나? 그건 아니겠죠. 네. 아무튼 다음 로어입니다. 어느 날 재활용품장을 돌아다니던 A군은 이상하게 생긴 마우스와 키보드를 주워왔다. 기존 키보드, 마우스 위에 반짝이는 돌 같은 것으로 장식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것을 사용한 이후로 몸에 변화가 왔다. 일주일 만에 초췌해지고 피까지 토하고 너무 힘들어진 그는 그 키보드와 마우스를 버리려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던 도중 옆집에 있는 아저씨가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번에 누가 우라늄이 박힌 마우스랑 키보드를 버려놨더라. 어디 갔는지. 우라늄이 박힌 마우스? 그걸 왜 버려? 그거는 약 버릴 때처럼 나라에 뭔가를 해가지고 잘 버려야지. 아니면 신문지에 열심히 싸서 버리거나. 그리고 이 아저씨도 신기하네요. 우라늄이 박힌 줄 어떻게 알아 이걸? 자, 너무 심술궂게 얘기했나? 아무튼 뭐 재밌네요. 토치기 현의 어느 중학교에서 타임캡슐을 파내기 위해서 당시의 졸업생이 모였다. 모두 재회를 그리워했지만 10년 전의 졸업식에도 오지 않고 그대로 실종된 남자 학생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리고 파낸 캡슐을 개봉한 순간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안에는 분명히 인간의 백골이 들어가 있던 것이다. 졸업생들은 한때의 동급생의 실종의 진상과 당시의 그의 교제 상대가 오늘 결석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러면
이 실종된 남자 학생의 여자친구였던 그 여자가 죽였다는 얘기네요. 코난에 나올 법한 느낌인데요. 코난 감성. 자, 여러분들께 잘 보고 계시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괴담들을 읽다 보면 개의 눈을 이식한 사람이 귀신을 본다는 설정이 많다. 하지만 실제로 개의 눈으로는 사람을 볼 수 없으며 장님들이 개의 눈을 이식하는 이유는 겉보기엔 정상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장님들은 개의 눈을 이식하지 않으면 흉물스런 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런 괴담이 있구나. 개의 눈. 근데 일단 개의 눈으로 사람을 볼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요즘 뭐 의안, 가짜 눈이 요즘은 뭐 발달해가지고 잘 뭐 돼 있지만 옛날에는 뭐 동물의 눈을 이렇게 넣는 경우가 없진 않았으려나? 없진 않았겠죠. 아무튼 그 장님분들이 이 눈이 없는 상태는 이제 그냥 길거리 돌아다닐 때 어그로가 많이 끌리니까 그 위안을 다 쓰시더라고요. 안대를 쓰시거나. 근데 이게 좀 말이 너무하네. 아무튼 계속 읽어볼게요.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결혼한 후 부인이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의 일이다. 워낙 가난해 부인이 며칠째 먹지를 못하자 그는 내가 길을 가다가 첫 번째로 만나는 남자에게 $5를 달라고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주지 아니하면 그를 죽이고 나도 자살하겠다. 고 결심하고는 실행에 옮겼다. 중년 남자가 왔고 조지는 앞뒤 설명 없이 나에게 $5를 줘 라고 얘기했다. 분위기가 이상했던지 그 중년 신사는 이유도 묻지 않고 $5를 줬다. 야, 이거 진짜야? 이거 쳐봐야겠다. 헨리 조지 $5. 뭐야 이거? 이선구의 행복 비타민에서 이제 이게 있네요. 헨리 조지와 $5. 헨리 조지는 아내와 결혼 생활을 했는데 가난했다. 아내와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길가에서 구걸을 냈고 지나가던 신사가 준 $5로 끼니를 때우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건데? 되게 훈훈한 얘긴데 되게 훈훈한 얘긴데 이거를 이렇게 만든다고?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헨리 조지를 완전 이미지를 조지려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프랑스 루이 11세는 불길한 예언으로 백성들을 미혹시키는 예언자를 사형에 처하기로 작정했다. 그리고는 그 자를 불러들여 물어보았다. 너는 다른 사람들의 운수는 잘 아는 모양인데 네 자신의 운수는 알고 있느냐? 너는 앞으로 몇 해나 더 살리라고 생각하느냐? 예언자는 이렇게 답했다. 실상 제 자신의 운수는 전혀 모릅니다. 다만 폐하께서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제가 죽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루이 11세는 그자의 사형을 중지시켰다. 이건 되게 재밌는 얘기다. 되게 현명한 사람의 예로서 이게 쓰일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재밌다. 탈무드에 나올 것 같은 그런 현명한 썰이네요. 자, 다음입니다.
프랑스, 이건 읽었고, 1961년 미국 내셔널 지오그래픽은 수만 개의 무덤이 있는 로마인의 집단 지하 묘지를 촬영해 다큐멘터리로서 방영했다. 그러나 어느 시청자가 벽의 구석에 있는 검은색의 작은 수레바퀴의 장식물이 계속 회전하고 있는데 저것이 무엇이냐는 투고가 있었다. 영상을 분석해보니 그 수레바퀴에는 영원히 움직이는 것이라는 말이 새겨져 있었다. 도대체 이 테이프가 무덤에서 촬영되었는지는 지금까지도 불명이다. 수레바퀴는 지금도 계속해서 회전하고 있을까? 영원히 움직이는 건? 그러면 저기 다시 가서 확인해 보면 되잖아. 궁금한데? 아니면 약간 그 오토매틱 시계처럼 뭔가가 위에서 움직이고, 예를 들면 이 무덤 위에 폭포라든가 강 같은 게 있어서 물레방아가 돌아가고, 그게 여기 이제 수레바퀴에까지 또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계속 회전하는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딱 그 정도가 딱 말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낭만이 있네요. 영원히 움직이는 수레바퀴. 1975년 미국에서 지하철이 지나가도 멈추지 않고 역사에 충돌하고 많은 사건이 일어났다. 처음에는 운전자의 실수라고 생각되었지만 이상한 것이 사고 현장에서는 선두 차량이 발생되지 않았다. 선두 차량이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크게 부서진 차 내에서는 선두 차량 같은 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어. 우리들은 속았던 거야. 그렇게 갈겨 쓰여 있던 승객의 물건이라 생각되는 메모장만이 발견되었다. 그 선두 차량과 그것에 타고 있었을 것이 분명한 승객들은 현재까지도 발견되지 않았다. 약간 그 놈놈놈이나 뭐 그런 서부 활극 이런 거에서 보면 앞에 선두 차량을 끊고 다른 선로로 막 도망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상상을 했는데 선두 차량 같은 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는 좀 위야하네요. 되게 귀신 이야기네, 되게. 기네스에 신청되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세계 최소의 유령이 있다. 시카고에서 보석 직인으로 일하는 조지 제임스톤이라는 남성의 목격 증언이 그것인데, 어느 날 손님의 주문을 받아 확대 렌즈를 들여다보면서 오케럿의 다이아몬드를 자르고 있었는데 이상한 것이 보였다. 다이아몬드 안에 여성이 있다. 여자가 있다고. 조지는 놀란 나머지 소리도 낼 수 없었는데 그녀가 사라지기 전 2, 3분 동안 계속해서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고 한다. 오케럿이어도 뭐 이거보다 작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여자가 있다? 진격의 거인 생각이 나네요. 애니 레오나트. 근데 유령이 어떻게 기네스에 들어가? 말이 되는 얘긴가? 기네스 북 유령. 오페라의 유령밖에 없네요. 기네스에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브로드웨이 최장기 공연으로 월드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12년 기사네요. 지식이 늘었다. 후지큐 하일랜드에 있는 세계 최대의 도깨비 저택 전율 미궁은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혼자서의 입장은 할 수 없다. 미아를 방지하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상한 일은 하루에 들어간 사람과 나가는 사람의 수가 맞지 않는 것 같다. 분명하게 나가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이 나오고 가고 있는 것일까? 2명이 가면 3명이 나오는 좀 그런
그런 데인가? 침대가 많은 건가? 쪼크고요. 요건 뭐야? 요거는 그냥 스텝이 뒷문으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올 때는 그냥 체크가 되는 문으로 나간 게 아닌가? 후지큐 하일랜드? 궁금한데? 하일랜드 전율 미궁. 진짜 있는 거구나. 후지큐 하일랜드의 어트랙션. 우와, 되게 그거 같이 생겼는데? 무한도전 좀비 특집 그 세트장 같은데요? 이거를 좀 참고를 했겠죠? 너무 똑같은데? 개장일 1999년 유령의 집. 탑승 인원 4명. 초쇼크래요. 영어 이름이. 이건 뭔지 모르겠다. 레비린스? 절흉 전율 미궁. 최공 전율 미궁. 초전율 미궁. 너무 무섭겠는데? 이 낮에 보면 이렇고 약간 구한말 아니면 뭐 중국의 버려진 건물 같다. 3대 절규 머신과 더불어 후지큐 하일랜드를 대표하는 어트랙션이다. 자, 이게 뭐 병원 컨셉도 있고 뭐 부적도 팔고 흉가 마니아들에겐 죽기 전에 반드시 가봐야 될 명소다. 신기하다. 저 언젠가 여기를 가보고 싶긴 하다. 근데 이런 귀신의 집은 촬영이 안 되니까 그래도 여기 나중에 한번 가보는 컨텐츠 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긴 해요. 재밌겠는데? 밑에는 스토리가 있는데 스포일러니까 이거는 보실 분들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어 괴담 이어갑니다. 어느 슈퍼의 해산물 코너에서 판매 촉진을 위해 다랑어의 해체쇼를 하는 일이 있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해체쇼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돌연 관객 중 한 명이 비명을 질렀다. 최초로 잘라 옆에다 둔 다랑어의 머리가 근처에 줄지어 있던 정어리를 마구 물어 뜯었던 것이다. 놀란 조리인이 부엌칼로 찌르니 움직임을 멈추었지만 결국 다랑어는 한 조각도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그 징그러운 거를 봤으니 그 사기가 좀 그렇긴 하지.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좀 되게 신기한 경험이긴 할 것 같네요. 그냥 다랑어 자체가 안 팔린 거네, 그러면. 나 같으면 그때를 노려서 살 텐데. 후원 많이 하면 가실 거임? 후지큐 하이랜드 전율미궁이요? 얼마나 많이 하실 건데요? 되게 많이 해주시면 바로 가죠. 후원 많이 해주시면 가죠. 후원 많이 해주시면 뭘 안 하겠습니까? 왜요? 해주시게요? 안 해주셔도 돼요. 네. 말이라도 감사합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백제시대 3명의 일본 대장장이와 3명의 백제 대장장이 총 6명이서 두 나라의 친밀감을 표시하기 위해 증표를 제작하기 시작하였고 대장장이들은 순도 높은 강철을 얻기 위해 두드리고 또 두드렸지만 강철을 자를 수 있을 강도는 아니었다. 이때 이 물질을 넣으면 강철에 혼이 서려 강철을 자를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대장장이들은 증표를 만든 지 7년째 되는 날 2개의 증표를 넣고 화덕에 몸을 던졌다고 한다. 에? 사람을 넣는다고?
그 후 혼이 서린 두 자루의 징표가 완성되었고 그 대장장이들에게 정보를 흘린 누군가가 칠지도라는 이름을 붙여 왕에게 납품했다고 한다. 두 자루의 징표는 본디 하나였고 백제가 망하는 날 한 자루의 칠지도가 분실되어 버렸다고 한다. 지금은 일본의 한 자루, 천황이 사는 곳에 묻혀 있다고 학자들은 추측하지만 어째서인지 발굴을 하지 않고 모조품으로 매년 행사를 연다고 한다. 칠지도 그 분실됐다는 얘기는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긴 한데 화덕에 몸을 던졌다는 게 이게 사실일까요? 뭐 안 찾아볼 수가 없나? 뭐야 칠지도 몸을 던졌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긴 한데 칠지도 자체는 일본에 딱 한 자루만 있지만 현대에 들어 역사학자들은 한반도에서도 양식이 비슷한 보검들을 발굴하였다. 근데 뭐 그런 얘기가 막 있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그죠? 그게 사실이었다면 에밀레종처럼 되게 유명했겠죠. 이 검 사람이 들어갔다 이 얘기를. 아무튼 즐거운 상상이었습니다. 아틀란티스에서 과학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로 아틀란티스는 자연적인 섬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섬이다. 아틀란티스는 한 장소에 있지 않고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지구 곳곳을 돌아다닌다고. 그리고 돌고래는 아틀란티스의 생물학자들이 유전 공학을 통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생명이라 한다. 혹시 버뮤다 삼각지대가 아틀란티스가 아닐까 하는 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점점점. 돌고래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생명이다. 너무 똑똑하긴 해. 진짜 아냐? 그럴 리가 없겠죠. 오리너구리도 그러면 누가 만들었겠네. 말도 안 되는 생물이니까. 그리고 버뮤다 삼각지대도 사실 너무 넓은 범위를 잡다 보니까 그 안에서 추락하거나 사고가 나는 배들이 그렇게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하던데. 아무튼 이런 상상 즐겁죠. 예. 즐거운 상상입니다. 동양의 침술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누가 시초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현대 과학으로 온몸에 혀를 침으로 찔러 혀를 트이게 한다고 잘 알려져 있으나 전쟁 시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혈, 사람을 극도로 흥분하게 하는 혈 등 현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혈이 존재했었고 그를 이용해 천하를 제패한 자가 무적이라고 불렸던 진시황의 군대라 한다. 과연 진시황은 불로의 혈을 찾았던 것일까? 못 찾았죠? 그리고 강해서 그냥 된 거지 뭐. 진시황이 뭐 내지도 아니고 나루토 내지도 아니고 혈이라. 이런 거 좀 실험을 해보면 안 되나? 사람 한 200명, 300명 모아놓고 어떤 사람 여기 찔러가지고 이제 고통 느끼나 안 느끼나 그런 실험? 근데 의미가 없겠죠. 혈이라는 게 또 현대 과학으로 막 그게 되는 건 또 아니니까. 자, 1987년 샌프란시스코의 해안에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다. 수십만 개의 레고 블록으로 치밀하게 조립한 2m 크기의 보트와 어린아이 크기의 인형이다. 무엇인가의 광고나 캠페인에 사용된 것이라고 생각되었지만 레고사의 문의에도 정보는 없고 발견으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것이 어디에서 흘러왔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요거는 그냥 누가 만들어가지고 배 띄워 보내는 거 아닐까? 낭만으로 그냥. 재밌다. 요건 좀 재밌는 일이네요. 이게 1987년 일인데 레고가 1987년에도 있었구나. 레고 역사. 시작 1932년. 1947년에 합성수지의 도입을 결정해서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걸 한 건가? 군붕어 모양 딸랑이도 만들었고. 1949년에 오늘날 알려진 레고블록의 전신이 되는 플라스틱 장난감 레고 브릭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럼 1987년도 말이 되는 거네. 아무튼 요거는 누군가가 낭만으로 그냥 해버린 것 같아요. 저도 한강에서 고무보트나 뭐 이런 거 그런 걸로 한강을 횡단하고 싶다는 그런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있거든요. 진짜 버킷리스트인데 아무튼 좀 그런 느낌으로 하신 게 아닌가. 요거 띄우신 분이. 독일의 정신과 의사 말케스는 환자 중에서 제일 암시에 걸리기 쉬운 여성에게 실험을 실시했다. 환자를 최면 상태에 두어 계속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말케스의 눈 앞에서 정말로 그 환자는 희미하게 보이듯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녀는 모든 기록, 사람들의 기억으로부터도 소멸하게 되어 실험을 한 것을 증명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고 말케스는 한탄하고 있다. 요런 유의 로어 괴담이 많죠. 그러니까 말의 힘이라든가 글자의 힘을 되게 크게 봐서 말이나 글로 어떠한 존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로어 괴담이 참 많은데 상상력은 좋은데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제 입장에서는 살짝 좀 아쉽다랄까? 현실 같은 로어 괴담이 전 좋더라고요. 아무튼 잘때님 오늘 방송 오래 하신다. 그러게요. 3시간은 해야죠. 사실 최근에 오래 안 했던 건데 그럴싸한 루어가 진짠가 싶어서 재밌긴 하죠. 그죠? 제가 이거 루어 읽다가 뭐야? 하면서 이거 진짜야? 하면서 이제 인터넷 창에 쳐보잖아요. 제가 지금 그런 괴담들이 다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약간 현실 기반의 로어 괴담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2006년 웨일즈의 해안에서 모래에 파묻힌 P-38 라이트닝 전투기가 발견되었다. 복원 결과 1942년에 행방불명이 되어 있던 미국 공군기인 것이 판명되었다. 기묘한 것은 해당 기가 소식이 끊긴 것은 발견 현장에서 멀게 떨어진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였던 것과 수용된 사체가 안구가 남아있을 정도로 썩지 않았던 것이다. 모래. 그죠? 모래에서 미라 많이 발견되잖아요. 너무 건조한 나머지 물이 다 빠져가지고 미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안구가 남아있을 정도로 요거가 말이 되나? 겉에 부분이 완전 딱딱하게 굳으면 가능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웨일즈. 근데 웨일즈의 해안에서구나. 사하라 사막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해당 기가 소식이 끊긴 게 사하라 사막의 한가운데였던 거고 발견은 웨일즈의 해안에서인 거구나.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썩지 않았다? 해안에서 썩지 않는 게 말이 안 되는디. 알쏭달쏭하네요. 2005년 알래스카에 있는 핵 폐기 시설에서 처참한 사건이 일어났다. 누군가에 의한 경비원, 연구원의 참살, 사망자는 45명이었다. 단 혼자 기적적으로 살아난 연구원이 있었지만 투명했다, 닌자 라고 위미불명해. 그러면 위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3일 후에 자살해버렸다. 오늘은 자살 얘기가 왜 이렇게 많죠? 되게 많네. 이게 왜 처참한 사건이 일어난 거지? 누군가, 닌자. 투명한 닌자가 다 죽였다라는 건가? 뭐지? 나루토인가? 닌자. 약간 일본 좋아하는 서양 분이 만드신 것 같아요. 이 괴담을. 자, 다음. 독일 서부의 마을에서 서커스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중 가장 인기가 좋았던 것은 개의 줄타기였다. 삐에로의 자 여러분 응원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라고 하는 신호와 함께 개는 밧줄을 건너기 시작했지만 반 정도 건넌 곳에서 멈춰버렸다. 관객들이 무슨 일일까 하고 지켜보고 있는 중 개는 돌연 아무것도 없는 공중으로 올라가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오잉? 올라갔다. 이렇게 줄이 있으면 이렇게 쓱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가? 마술이겠죠. 서커스니까. 광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알겠죠. 레파토리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음 1999년 3월 사포로시의 유명한 이벤트인 눈축제가 예정대로 개최되었다. 그중 자위대가 자기 방위대가 훈련의 일종으로 제작한 중세의 성을 모티브로 한 설상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제작 중에는 있던 큰 대문이 완성 후에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리고 눈축제 개최 당일 어젯밤 거대한 새와 같은 생물이 날고 있었다는 소문이 돌아다녔다고 한다. 그러면 그 거대한 새가 큰 대문을 가져갔다는 얘긴가?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이상한 일. 사포로 가보고 싶긴 하다. 맛있는 거 많다던데. 아무튼 루어 괴담 오늘 두 꾸러미 읽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